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로우노크 섬 주민 증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니싱 현상이라는 말 아시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현재 아직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아직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나 과거에도 현재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죠. 베니싱 현상의 베니싱은 사라지는 이라는 뜻의 단어로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말합니다. 2011년 개봉했던 영화 베니싱도 오늘의 주제인 로우노크 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외계 미스터리 중 하나인 로우노크 섬 사건은 15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84년 영국의 윌터 롤리는 로우노크 섬을 발견했죠. 버지니아주의 최초 발견자이기도 한 롤리는 로우노크 섬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롤리에게 식민지 개척을 허락한 상태였거든요. 식민지만 잘 건설된다면 떼돈을 버는 것이었기에 롤리는 자신이 발견한 로우노크를 중심으로 식민지를 넓혀갈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상 전초기지였죠. 롤리는 원정대를 파견했고 원정대는 로우노크 섬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현지의 인디언과도 물물 교환을 하며 친근한 관계를 맺었죠. 만테오와 완치지라는 이름의 인디언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정도입니다. 이 둘을 데려온 이유는 식민지로 삼은 로우노크의 정치적 상황과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둘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롤리는 두 번째 탐사대를 조직해 파견했습니다. 1585년 출발한 탐사대는 두 달도 되지 않아 로우노크에 도착했고 때로는 친교를 때로는 주변 인디언들을 약탈했죠. 한 원주민 거주지는 원주민이 탐사대의 은잔을 훔쳤다는 이유로 마을이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건설을 시작하죠. 하지만 곧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영국인들이 배고플 때마다 자신들 원주민들을 찾아와서 음식을 요구하고 영국인을 만나고 오면 질병에 걸렸거든요. 결정적으로 원주민이 식량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자 한 영국인이 원주민의 추장을 죽여버렸죠. 이 사건으로 영국인과 원주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보급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원주민이 공격까지 해오자 영국인들은 탈출하듯 섬을 빠져나갔죠. 물론 이때 모두가 탈출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빠져나갔지만 몇몇은 탈출하지 못한 채 로우노크 섬에 남았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놓칠 수 없습니다. 1587년 롤리는 아예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 115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로 구성된 개척민을 태우고 로우노크 섬에 도착했죠. 이때 이들을 이끈 건 존 화이트라는 롤리의 친구였습니다. 존 화이트는 가장 먼저 탈출하지 못했던 영국인들을 찾아 나섰지만 해골 한 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사실 크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의 목적은 식민지 건설이니까요. 존 화이트는 이전 식민지 건설이 실패한 이유가 원주민과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원주민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받기보다는 주었고 개척민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두었죠. 원주민이 영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긴 했으나 과거처럼 공격을 해오는 일은 없었고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미대륙의 최초의 식민지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도 척박했고 식량도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더 이상 원주민들과 싸우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개척민들은 존 화이트에게 영국으로 돌아가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요구하죠. 존 화이트 입장에서도 이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존 화이트는 개척민들이 남겨놓은 채 복음 물자를 얻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개척민들은 존 화이트가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순 믿음이 아니라 이때 남은 개척민들 중에는 존 화이트의 딸과 손녀도 있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간 존 화이트는 복음 물자를 챙겨 얼른 개척민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차질이 생깁니다. 선장이 지금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해버린 것이죠. 선장 없이 항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말대로 정말로 위험했기에 결국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기로 하죠. 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등장하고 스페인과 전쟁이 이어지면서 여왕이 영국의 모든 배를 동원했거든요. 크기가 꽤 되는 배들은 모두 동원되었기에 어찌할 수가 없었죠. 존 화이트도 절실했습니다. 딸과 손녀까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없는 노릇이었죠. 겨우겨우 작은 배 두 척에게 웃돈까지 줘가며 약속을 받아내고 항해까지 했지만 선장들이 노노크를 향해 가던 중 다른 배를 약탈해서 이득을 보려다가 오히려 잡히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죠. 결국 3년 동안 존 화이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꼼짝도 없이 영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590년 샤락 함대가 카리브에서 돌아오는 길에 로우노크 섬에 복음 물자를 전달해 주기로 하죠. 존 화이트는 손녀의 세 번째 생일인 1590년 8월 18일 로우노크 섬에 상륙했습니다. 드디어 복음 물자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난 존 화이트를 반겨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들은 온데간데 없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전투의 흔적도 해골도 없었죠. 이상한 것은 만약 이주를 했다면 물건을 챙겨서 갔을 건데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과 같은 상황에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딱 하나 나무에 새겨진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존 화이트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떠나기 전 혹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행선지를 기록해두라. 만약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면 몰타 십자가를 남겨라고 말하고 떠났거든요.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를 발견한 화이트는 그래도 안심했습니다. 크로아토안 섬이라는 섬이 존재했거든요. 존 화이트는 크로아토안 섬, 현지의 헤터라스 섬으로 수색을 가려 했으나 큰 폭풍이 오고 있었고 애초에 잠시 들리는 것이었기에 다음날 바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존 화이트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593년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르고 롤리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고 직접 배를 구매해 항해에 나서죠. 하지만 기상이 악화되며 로우노크 섬에 도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1607년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최초로 성공한 식민지 제임스타운을 건설하죠. 이제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타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과거 사라졌던 영국인들을 찾아 나섰죠.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이기도 했기에 그리고 찾기만 한다면 영국에서 개척민들을 더 들여올 필요도 없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였기에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때는 원주민들과의 전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는 절실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크로아토안 섬에서도 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커녕 흔적도 말이죠. 즉 이들은 적어도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사와 연구는 계속되었죠. 첫 번째 가설은 파우아탄족이 전멸시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파우아탄족 족장이 한 말 때문에 생긴 것인데 파우아탄족 족장은 우리 동맹에 참여를 거부한 체서픽족이라는 부족과 함께 살고 있길래 우리가 전부 없애버렸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가설과 파우아탄 족장의 말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는 원주민과 영국인들의 사이가 안 좋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죽일 수 있다는 과실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 죽였다면 해골이라도 아니 적어도 피 한 방울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역사가 리밀러는 책 로우노크에서 다른 부족과 융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론이 많이 나오는 게 융화되었다면 원주민과 백인 혼혈이 있거나 백인이 있어야 하는데 딱히였거든요. 1709년 원주민 중 회색 눈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라는 기록 이외에는 딱히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당시 전쟁 중이던 스페인이 식민지임을 알고 찾아와 파괴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프랑스의 식민지를 파괴한 전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가설은 스페인이 1600년대에도 영국의 식민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사장되었습니다. 유력한 가설이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은 해상조난이죠. 섬에는 흔적도 뼈도 없기에 섬에 남은 주민들이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항해에 나섰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 화이트가 로우노크를 떠날 때 소형 선박을 남겨놓았거든요. 이게 가장 말이 되기는 하지만 또 왜 물건들을 남겨놓고 간 건지, 그리고 차라리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편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았고 나무에 새겨진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의 의문도 풀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사라진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여전히 미스터리한 미제로 남아있죠. 로우노크 섬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